아까 얘기한 대로 직선 뒤에 진도 마저 끝내고 뭐 아마 좀 일찍 끝날 겁니다. 그 다음엔 교재 풀면서 개별적으로 뭐 시험지였든 교재였든 질문 받아줄게요. 문제 좀 덜 풀어졌으니까 문제 풀어주는 시간 좀 가질 거고, 여기 연습 문제 스텝 1은 좀 간단하니까 그냥 한번 해보고요. 스텝 2 좀 몇 개 풀어줄 건데, 간단한 거는 그냥 이제 말로만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어떤 점 2,0을 지나는 직선이 있대요. 그럼 얘는 y 빼기 0은 m 곱하기 x 빼기 2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을 거야. 맞아? 근데 일단 얘하고 만난대요. 만나는데 조건이 두 개야. 첫 번째는 y축에서 만난다. 뭔 소리야? 이거는 y 절편이 일치한다, 이런 얘기죠. 맞아? 두 번째는 얘네가 수직으로 만난대요. 그럼 이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 이런 얘기니까 일단 얘가 지금 y는으로 표현됐기 때문에 얘도 y는으로 고칠 거야. 그렇게 이항을 해주면은 얘가 지금 y는 3k 빼기 2의 x 플러스 5 이제 이런 형태인 거지. 그럼 먼저 이제 1번의 식을 써보면 이건 y절편이 일치하는 거니까 얘는 5가 y절편이지. 그럼 얘 y절편은 마이너스 2m이죠. 그럼 5는 마이너스 2m이랑 같다. m이 그냥 나왔네. 두 번째는 수직이라고 했으니까 3k 빼기 2에다가 m을 곱해준 게 마이너스 1이 나온다. 뭐 이렇게 해주면 내가 마이너스 2분의 5니까 그냥 k도 알 수 있겠지? 그래서 굉장히 뭐 이제 함축적으로 표현했지만, 그렇지? y축에서 만나고 있고 수직이다, 이런 얘기였던 거지. 그 다음에 116번 보면은 이런 게 간단한 것 같아도 좀 귀찮습니다. 뭐가 귀찮냐면 직선 y는 x 빼기 3이 있어요. 그러면 뭐 이거 그리는 건 뭐 1도 아니거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1,4라는 점이 있어. 1,4가 이제 a입니다. 여기서 이 직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렸대. 여기를 지금 h라고 하는데 이 h의 좌표를 찾아라. 눈으로 볼 땐 저기가 h인 건 알겠는데 어떻게 찾냐? 자, 요 점 A를 지나면서 요렇게 얘하고 수직인 직선을 찾을 거야. 일단 수직인 직선, 얘를 이제 L이라고 할게요. 이제 L이라는 녀석은 1,4를 지나가야 돼. 됐죠? 그리고 기울기는 얘랑 수직이어야 돼. 요거 기울기가 플러스 1이었거든? 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야. 그럼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서 플러스 5가 되겠어요. 근데 그럼 요 H라는 점 뭐가 되냐면은 이 직선과 직선 L, 요 직선의 교점이 되는 거지? 요 원래 있던 직선이 요거였으니까 같다고 두면은 2x가 8이니까 x가 4고 y가 1이 나와서 여기가 이제 4,1이다. 이렇게 이제 구할 수 있는 거지. 됐어? 이제 문제의 상황을 보고 그냥 이제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그래프를 그려서 상황을 보는 게 좋겠죠. 117번도 비슷한 문제입니다. 자, 요 직선이 있는데 얘 그냥 대충 그릴게요. 대충 이렇게 x 플러스 3y 플러스 1은 0이다. 이런 직선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점 A라는 게 있는데 1,4. 자, 여기 A에서 그다음 점 B가 뭔지 모르겠는데 선분 AB의 수직이등분선이 이 직선이래. 뭔 얘기인지 알겠니? B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점 B가 뭐 어딘가에 있으면은 선분 AB의 수직이등분선이 얘가 된대. 그럼 대충 B가 이렇게 수직으로 가서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서 이렇게 있는 데가 이제 B의 위치가 되겠지. 맞아? 근데 얘 좌표를 모르니까 얘를 뭐 이제 A, B 이렇게 해놓고 이 녀석의 중점하고 이 녀석의 뭐 수직이등분선 해서 구할 수도 있는데, 얘를 구할 때는 얘 좌표를 미지수로 놓고 하기보다는 좀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이 요렇게 수직으로 지나가는 이 직선이 있지? 이 직선을 찾을 거야. 이것도 L이라고 해볼게요. 그럼 L이라는 녀석은 일단 1,4를 지나요. 그럼 Y 플러스 4는 X 빼기 1인데 기울기가 얘랑 수직이어야 돼. 요거 기울기 보면은 Y는 마이너스 3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1 이건가? 그럼 맞죠? 얘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3분의 1이니까 여기 3이지? 이렇게. 그럼 이거 Y는으로 고쳐주면은 3X 그 다음에 뭐냐? 마3
플러스, 아니, 마칠인가? 이렇게? 이런 직선이었던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직선하고 교점을 찾을 겁니다. 교점이 어디냐면 여기가 되겠지. 만나는 점이. 그럼 얘랑 일단 같다고 두면은 3x 빼기 7이 마이너스 3분의 1x 마이너스 3분의 1. 3 한번 곱해주고요. 2항 해주면 10x가 20이니까 x가 이제 2인 걸 금방 알 수 있겠네. x가 2면은 y는 마이너스 1이니까 이 교점의 좌표가 2,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내가 이제 여기를 찾는 게 목적이니까 아까 했던 것처럼 여기를 뭐 a, b로 놔두고 요거랑 요거 중점이 여기, 요거랑 요거 중점이 여기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벡터, 이렇게 봐도 되겠지. 그럼 여기서 여기로 갈 때 얼마 더해? 플러스 1 해주자. 여기서 여기로 갈 때 플러스 3 해주지. 그럼 여기도 플러스 1 해주고 플러스 3 해주면은 a가 3이고 b가 이제 2인지 그냥 알 수 있겠죠. 됐어? 방금 위에 있는 문제랑 거의 이제 비슷하게 해결할 수 있다. 18번, 19번은 거의 이제 비슷한 문제인데 얘는 말로만 하고 넘어갈게요. 여기 보면 삼각형을 이루지 않도록 나왔죠? 아까랑 똑같죠? 근데 보면은 얘를 기억, 얘를 니은, 얘를 디귿 해놓으면 얘도 이미 지금 기억이랑 니은은 기울기가 이미 다른 상황인 거지? 여기다가 디귿을 추가를 해서 삼각형이 안 나오는 건 세 가지가 있다고 아까 앞에서 했었죠? 맞아요? 그럼 찾아주면 되는 거고 118번 같은 경우는 얘도 비슷한데 직선이 3개 있는데 얘하고 얘가 이제 있는데 얘를 추가해서 삼각형이 나와야 돼. 대신 이번에는 직각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 그럼 첫 번째 확인할 거는 일단은 얘랑 직각인지를 한번 봐줘야 돼. 직각인지. 근데 지금 보면은 여기 기울기가 1하고 2. 그럼 1 곱하기 2. 여기 2하고 마3. 이게 더했을 때 이게 지금 0이 안 나오지. 그러니까 기억이랑 니은은 수직이 아니에요. 얘네도 지금 그냥 기억이랑 니은은 이렇게 직각이 아닌 상태로 만나고 있는 거야. 얘가 지금 직각삼각형이 되려면은 디귿이 추가가 될 때 이렇게 기억이랑 수직이 되거나 아니면은 반대로 이렇게 뭐 니은이랑 수직이 되거나 똑같다? 니은이랑 수직이 되거나 이렇게 뭐 둘 중 하나겠죠. 그래야 뭐 직각삼각형이 나오겠지. 근데 주의를 할 거는 만약에 뭐 이제 이 점을 지나면 망하겠지. 이 점 지나지 않게만 조심해주면 되겠죠. 알겠죠? 나머지 거는 나중에 한 번 더 어려운 거니까 한 번 더 풀어줄 거고요. 넘어가죠. 자, 그 다음 나온 내용은 제목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렇게 써있죠. 여기다가 별표 한 5개 쳐줍니다.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자, 이게 뭐가 중요하냐?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직사각형이 있어. 가로가 4고 세로가 3이래. 저기 가끔 일찍 온 초등학생들 있거든? 일로 와봐 해가지고 초등학생들한테 너 이제 이 길이 얼마게 이렇게 물어봐. 그럼 걔네가 뭐 찍어서 맞출 수는 있겠지만 구할 줄 모릅니다. 맞아? 저 길이를 구하려면 어떤 공식을 써야 돼? 피타고라스지. 맞아요? 자, 수학에서 우리가 뭐 대단한 걸 배우는 것 같지만 참고로 피타고라스가 언제적 사람인지 알아요? 기원전 500년경 사람입니다. 2500년 전 수학이야. 2500년 전. 우리가 지금 피타고라스를 중2 때인가? 중3 그때 배우잖아. 그지? 지금까지 써먹잖아. 근데 이 수학을 거창으로 하는 것 같지만 어떤 길이를 구하고자 할 때는 거의 90% 이상은 피타고라스밖에 없어요. 내가 어떤 길이를 구하고자 할 때. 여러분들이 앞단원에서 두 점이 있어요. 두 점 사이의 거리. 이것도 피타고라스지. 내가 어떤 거리를 재고자 할 때는 사실 길이를 잴 때는 피타고라스 외에는 별로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요게 뭐냐면은 거리.
어떤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여기서 새롭게 배우는 거야. 새롭게 배우는데 사실 얘도 거리기 때문에 뭐 넓은 범주로 보면 얘도 피타고라스에 속한다고 볼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 공식의 형태가 완전히 달라. 완전히 다르고 우리가 이 거리라는 공식을 정말 몇 년 만에 또 오랜만에 새로 배우다 보니까 얘를 한번 배우고 나면은 계속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거 중딩 때 배운 거잖아, 피타고라스. 그치? 지금 계속 나오지. 뭐 고등학교 때도 도형 문제를 하면 뭐 우리 1학기 때도 보면 피타고라스 안 쓰는 뭐 거의 썼었죠. 피타고라스 항상 나와. 그것처럼 얘도 이제 거리를 구하는 공식을 여기서 배우는데 요거 이후로 고2 때도 고3 때도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얘는 지금 제목에 써 있듯이 점하고 직선 사이의 거리예요. 여기 그림이 있으니까 좀 확대를 해서 활용을 해줄게요. 뭐 예로 볼까? 자, 얘는 말 그대로 여기 어떤 직선이 있어. 이 직선의 방정식이 뭐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이 직선으로부터 당연히 이제 떨어져 있는 점이어야겠지. 이 직선 밖에 요 점의 좌표를 x1, y1이라고 할게요. x1, y1. 그때 이제 거리라는 거는 이 직선으로부터 점까지 거리니까 이런 거는 거리가 아니야. 수학에서 말하는 거리라는 건 항상 최다른 거리, 제일 가까운 거리고 그런 거는 당연히 이렇게 수직거리가 되겠지. 그러니까 지금 ph 요 길이를 구하는 공식인 거야. 요 공식. 근데 요거는 좀 전에 우리 앞에서 연습 문제 풀 때랑 이제 비슷해. 요령은 뭐냐면은 여기 있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 요 직선은 뭐냐면요, 기울기는 얘랑 수직이고요. 얘랑 수직이고 이 점을 지나가는 직선인 거야. 맞죠? 그렇게 해서 요거 직선을 구해서 얘랑 연립을 하면 여기 교점을 찾을 수 있겠지. 요 좌표가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얘하고 얘 사이의 거리, P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버리면, 결국 여기도 피타고라스가 들어가지만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해버리면은 그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되겠죠. 맞아요? 보통 여러분들 거리가 영어로 뭐죠? 거리가 영어로 뭐예요? distance. 이렇게? 그래서 얘는 소문자 D로 씁니다. 소문자 D. 거리를 소문자 D라고 많이 불러요. 그리고 이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은 선생님이 좀 전에 얘기한 그대로야. 이 점을 지나면서 수직인 직선을 구하고요. 그 교점을 찾아가지고 요 점과 요 점 사이 거리를 구하는 거고, 증명은 아마 책에 대충 나와 있던가? 뭐 그럴 거야. 딱히 증명은 안 할 거고 공식만 외우고 넘어갈 겁니다. 요 거리라는 거는 D는 외우세요. 우리 그 옛날 근해 공식 외울 때처럼 일단 외우세요. 자, 분모는 루트 요 직선에서 x의 개수하고 y의 개수 있지? 대신 직선이 한쪽으로 다 이렇게 몰려 있어야 돼요. 한쪽 영 놔두고 여기다가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써줍니다.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그 다음에 이제 분자는 그냥 요 직선의 방정식을 그대로 쓰는데 ax by 플러스 c. 근데 거리다 보니까 절대값이 들어가요. 그리고 저기 있는 x하고 y 자리에다가 요 점 x1하고 y1 있지? 요거를 여기다가 그냥 대입을 해버려요. 이렇게. 그러면은 점에서부터 직선까지 그냥 거리가 나온다 라는 게 이 공식이에요. 생각보다 좀 복잡해 보이지만 외우는 건 간단해요. 직선이 주어져 있고 어떤 점이 있으면은 이 점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는 루트 a제곱 b제곱에다가 그냥 이 직선 올리는데, 이 직선인데 이 xy 자리에다가 이 점을 대입을 해버리면은 그냥 거리가 탁 나옵니다. 알겠어요? 근데 증명 과정이 복잡해서 그냥 말로만 설명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뭐 약간 여기 열심히 하고 있지? 근데 뭐 이런 건데 이거 뭐 그냥 이해만 하면 돼. 어떻게 구하는지. 적용을 한번 해보죠. 122번 보면은. 자, 요게 지금 직선이고요. 요게 지금 점인 거야. 이렇게. 그럼 점으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는 D는 루트 A의 제곱, 2의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 어차피 뭐 1의 제곱이고요. 절대값. 이 직선을 그대로 쓰는데 요 자리에다가 지금 x1 여기다가 y1 대입해 줍니다. 그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플러스 1 이렇게 해주면 루트 5분의 요게 5인가? 이렇게 그냥 거리가 나온다. 됐어요? 지금 이제 외운 걸로 해서 여러분 수능시험 볼 때까지 쓰는 겁니다.
얘는 이제 종종 나와요, 계속. 그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외워서 잘 쓰도록 한다. 얘도 뭐 별 특별한 건 없고 그냥 쭉 계산 문제밖에 없지. 그냥 이 공식을 외워가지고 얘를 적용하는 것 뿐이 없다. 자, 뭐 굳이 해보자면은 얘는 아래 거는 원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지. 그럼 원점이라는 거는 그냥 0,0이니까 얘가 x1, y1이 되는 거예요. 그럼 거리는 루트 2의 제곱, 3의 제곱, 여기다가 0, 여기다가 0. 그럼 여기 이제 이렇게. 그럼 루트 13인가? 뭐 이렇게 그냥 구하면 됩니다. 뭐 별거 없어요. 공식을 잘 외우고 적용을 해주면 되고요. 한 가지 더. 그 앞장의 개념 보면은 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을 해서 평행한 두 직선. 자, 직선이 두 개가 있는데 얘네가 기울기가 만약에 다르면 얘네 사이에는 거리라는 게 없어요. 거리라는 게. 직선은 무한하잖아. 만나잖아. 그치? 이 거리가 0이야, 만나는 거는. 근데 평행하면은 얘네가 영원히 계속 이제 만나지 않고 이 거리가 항상 일정하지? 맞아요? 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에는 거리라는 게 존재해요. 그럼 얘를 구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첫 번째는 그냥 얘든 뭐 여기 아무 데나 점을 하나 찍어 그냥 x에 막 0 대입해. 뭐 이런 식으로. 뭐 x절편이든 y절편 아무거나 구해요. 그 다음에 요 점으로부터 요 직선까지의 그냥 거리를 재버립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 어디서 재든 그냥 이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따로 뭐 외우는 공식 같은 건 없고 그냥 아이디어만 알면 된다. 그래서 그 아래에 있는 문제에서도 보면은 124번에 1번. 자,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해라. 얘네 식을 보면은 지금 나왔듯이 2하고 마이너스 1, 2하고 마이너스 1 평행하죠? 뭐 여기 절편은 다르죠? 평행해. 그러면은 뭐 얘가 뭐 L이었다. 얘가 L'이었다. 그럼 이제 L하고 L'이 평행한 상황이야. 그럼 여기에서 아무거나 좀 잡아줄게, 선생님이. 아무 점이나. 아무 점이나 잡는다는 얘기는 그냥 항등식 마냥 대입하는 거야. 여기다가 0 집어넣으면 이거 2죠. 맞아? x가 0이면 y가 2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이 점이 이 직선 위에 있을 거야. 그럼 0,2로부터 여기까지의 거리를 재주면 되겠네. 맞아? 그럼 d는 요 직선 a제곱 b제곱 루트 2의 제곱 1의 제곱 그 다음 절대값 여기다가 0 넣고 2 넣고 그러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루트 5분의 5니까 또 루트 5가 나온다. 요 거리가 루트 5다. 이렇게 됐죠? 자, 내용상으로는 여기까지 배우면 이제 직선까지 다 배운 겁니다. 직선 지금 다 배웠지만은 정리를 한번 해주면 여러분들이 이제 뭘 굉장한 거 한 거 같지만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는 기울기하고 한 점이 주어졌을 때 이렇게 직선을 세울 수 있냐. 거의 이제 이게 주 내용이에요. 이게 주 내용이고 두 번째는 두 직선이 수직으로 만나는 이런 걸 새로 배운 거야. 새로 배운 거야. 세 번째는 지금 배운 이거 D 공식입니다. 이거 외에는 그냥 중2랑 내용이 똑같아. 직선이니까. 1차 함수니까. 그래서 여기 직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약간 만만하게 생각하고 잘 해야 됩니다. 뭐 하나만 해볼까? 얘는 그냥 이제 똑같은 건데 미지수를 갖다 놨고요. 자, 직선이 요렇게 나왔는데 이제 보기 싫죠. 분수 때문에. 4를 다 곱합시다. 4를 곱해서 2항을 하면은 3x-4y 플러스 2k는 0. 이런 직선이고요. 이 직선과 여기 있는 점 사이에 거리를 한번 재봐라. 그럼 D는 루트 3의 제곱, 4의 제곱. 분모 5 됐네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지금 2,3을 대입해줘요. 그러면 절대값 6 빼기 12 플러스 2K. 요게 지금 거리가 2가 나온다. 그러면 얘 계산해보면은 5분의, 여기 얼마냐? 2K 빼기 12?
요게 지금 2가 나와야 된다. 따라서 절대값 2k 빼기 12가 10이다. 이게 지금 뭔지 모르지만 2k 빼기 12가 그냥 10일 수도 있고요. 마이너스 10일 수도 있고요. 이렇게 하면 k 값이 두 개가 나오는 거지. 됐나? 그래서 보면은 한번 생각해 보면은 2,3이라는 점이 있었어. 2,3. 근데 여기 지금 기울기가 4분의 3짜리 직선이 지나가지. 기울기는 4분의 3으로 고정인데 얘를 몰라. y절편에 따라서 위아래로 움직일 수 있겠지. 그러면서 거리는 2를 유지를 해야 돼. 그러니까 거리가 2면서 이렇게 위로 지나가거나 아래로 지나가거나 이렇게 두 개 나오는 거겠지. 이해돼? 응. 그래서 답이 두 개인 거고요.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뭐 이런 거 넘어가겠습니다. 필수 16번 좀 이따가 올 겁니다. 잠깐만요. 아마 여기에 (142번)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좀 어렵습니다. 자, 실수 K에 대해서 점 1,-2와 여기 있는 이 직선 사이의 거리를 FK라고 하겠다. 거리는 난 이제 D밖에 배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D를 쓸 거야 일단. 근데 지금 얘를 보니까 이렇게 뭐 이제 이 K를 정리해놨는데 이렇게 하니까 불편해. 전개를 할 거예요. 그럼 2K 그럼 2K 플러스 1 X 그 다음에 여기는 KY니까 K-2의 Y 상수는 마이너스 4. 자, 요런 직선하고 그 다음에 요 점 사이의 거리 그냥 FK를 한번 써볼게요. 얘를 FK라고 한다고 했지? 그래서 D를 이걸 FK라고 한다 그랬어요. 자, 루트 요거의 제곱 2K 플러스 1의 제곱 K 빼기 2의 제곱 그냥 뭐 그대로 하는 거야. 공식 배운 대로.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뭐 집어넣어야 돼? 여기다가 1 넣고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2 집어넣어야 되지. 자, 2K 플러스 1 마이너스 2K 플러스 4 이거 그냥 빼기 4. 자, 그냥 썼어요. 자, 분모 암산으로 전개 좀 해보지. 4K 제곱 K 제곱 5K 제곱 플러스 4K 마이너스 4K 없어졌지. 플러스 1 플러스 4 플러스 5네. 이렇게 됐나요? 그 다음에 분자는 K가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4도 없어졌어요. 1이네 그냥 이거. 이게 지금 FK야. 근데 문제 뭐라고 했냐면 FK의 최대값을 구하라. 최대값 최소값이면 보통 원래 2차 함수지. 근데 얘 형태가 좀 복잡한 것 같지만 여기 분자는 움직이지 않아. 상수지. 맞아요? 그럼 루트가 있긴 하지만 여기 K는 여기만 들어있어요. 여기. 이 전체 값이 제일 커져야 돼. 그러면 이 분모는 어떻게 돼? 제일 작아져야겠지. 그리고 여기 루트 안이 최소가 돼야겠지. 그럼 K가 얼마일 때 최소냐? 5? 0일 때지. 이 0이, 그러니까 여기 최소값이 5죠. 0일 때죠. 따라서 최소값은 루트 5분의 1이 되는 거야. 이해돼? 이렇게 알아듣고 그냥 하면 되는 건데, 자, 이제 이 문제를 낸 사람은, 사실은 이렇게 뭐 풀어도 풀립니다. 근데 이렇게 풀려고 한 건 아니야. 근데 한번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이 사람은 굉장히 착한 사람 같지? 왜냐면, 뭐가 착한 사람 같아? 착한 사람이에요. 왜냐면, 여기 막 대입했잖아? 생각해봐. 여기 우연히 여기 K가 사라졌지. 만약에 이걸 1,마삼으로 줬어봐. 마삼으로. 그럼 여기 안 사라졌겠지. 그럼 뭔 얘기냐면, 여기에 K가 남아있었겠지, 이렇게. 그럼 생각해봐. 얘도 움직여. 얘도 움직여. 그럼 언제 최대값이야? 몰라. 이거 최대값 언제 가는지 알려면 고3 코 미적분 배워야 미분할 수 있어요.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못 풉니다. 이걸로 못 풀어. 얘가 움직이고 얘가 움직이기 때문에 언제 이게 딱 절묘하게 최소가 되는지를 가늠을 할 수가 없어요. 오케이? 사실은
얘는 요렇게 이제 푸는 게 있고, 이거 첫 번째 방법이야. 근데 이제 이렇게 풀라고 출제자가 의도를 하면은 분자가 상수가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다시 다 지워버리고 문제를 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는 도형의 방정식이라고 했지. 도형의 방정식이니까 지금처럼 방정식을 세워서 대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고, 아니면 도형이라는 건 기하, 기하라는 건 눈으로 이제 보고 푸는 거지. 기하적으로 이제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자, 지금 요 1,-2 요런 점이 있고요. 이 직선이 지나가요, 어딘가. 그치? 직선이 지나갈 건데 얘가 K가 섞여 있어서 뭐 어떻게 생긴 직선인지 모르겠어. 근데 여러분들 이거 저번 시간에 배웠을걸? 요런 직선의 형태. 이 직선의 특징은 뭘까요? 이게 지금 K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걸로 이렇게 해놨잖아. 맞아? 이거 항등식 비슷한 느낌이잖아, 지금. 저번 시간에 뭐라고 했냐면은 이런 직선이 있고 이런 직선이 하나 지나가요. 그럼 둘이 만나는 점이 생겼지. 이 교점을 지나가는 새로운 직선, 얘는 뭐냐면은 그냥 두 직선의 방정식을 갖다가 더하는데 한쪽에다가 상수배를 해서 더해버려도 된다 그랬어. 얘가 지금 직선을 준 게 지금 그 형태인 거지. 그럼 이 직선은 뭐냐면은 여기 있는 거, 요 앞에 있는 거는 0, 요 뒤에 있는 거는 0, 여기 있는 두 개의 직선의 교점을 반드시 지나가는 직선인 거야. 맞죠? 그럼 일단은 요거의 교점을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2x 플러스 y는 0이고요. 요거 두 배 해버릴까? 2x 마이너스 4y는 8이에요. 그럼 더 빼보면은 5y가 마이너스 8인가? 그럼 y는 마이너스 5분의 8이야. 이게 뭐냐면 교점의 y좌표. 여기 대입해서 이항에서 나눠주면 x는 플러스 5분의 4네. 뭐 좀 그지 같지만 5분의 4, 마이너스 5분의 8? 이렇게 가깝지? 뭐 안 틀렸죠? 5분의 4, 마이너스 5분의 8. 대충 여기쯤 할게요. 요 점이 뭐냐면 지금 5분의 4, 마이너스 5분의 8 이런 거야. 자, 여기 있는 직선은 이 점을 지나가는 직선인 거지. 대신 요 K 값이 움직일 거야. 제가 바뀜에 따라서 요렇게 뭐 기울기가 바뀔 수 있는 거야. 무조건 저 점은 지나가요. 맞지? 인정합니까? 그 다음 다시 문제를 읽어볼게요. 자, K 값에 따라서 이 직선의 기울기가 바뀐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근데 그런 와중에 여기 있는 점으로부터 여기 있는 직선까지의 거리지. 요 거리의 최대값을 구하라 그랬지. 언제 거리가 가장 멀어지냐. 그럼 지금 한번 봐봐. 직선이 지금 쌤 막 그렸지만, 자, 이렇게 그려졌어. 그럼 거리라는 거는 요렇게. 여기가 최단 거리겠지. 이런 거리가 제일 멀어져야겠지. 그래서, 이 거리를 좀 늘리고 싶어? 그럼 이걸 좀 기울기를 이쪽으로 이렇게 해볼까? 이렇게? 그러면은, 점점 멀어지네? 그럼 더 멀리 해볼까? 그럼 여기가 멀어지면은 거리가 다시 이쪽으로 가까워지겠지. 이렇게. 맞아? 그럼 거리가 언제 최대가 될지 감이 와요? 눈으로 보여요? 얘를 적절하게 이렇게 막 기울이면서 거리가 제일 멀어지는 거는 요 점이랑 선분을 이어서 이렇게 수직이 됐을 때. 이거보다 멀어질 수는 없어요. 괜찮아? 이거보다 멀어질 수는 없어요. 그럼 결론적으로는 거리의 최대값이라는 거는 요 점과 요 점 사이의 거리, 이 점과 이 점 사이의 거리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해보면은 아까 답이 루트 5분의 1이었나? 나오나 해볼게요. 여기서 요거 빼면은 5분의 1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요거 빼면은 얼마냐? 5분의 10이니까 5분의 2인가? 이렇게? 여기 루트를 씌우면은 25분의 5니까 루트 5분의 1 똑같이 나오래. 됐어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처럼 넣었을 때 뭐 K가 분자에서 안 사라지더라도 이게 충분히 기하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지. 얘가 이제 아주 고전적인 클래식한 문제지만은 이 도형의 방정식 문제에서 얘를 뭐 대수적으로 식을 세워서 해결할 수도 있고 기하적으로 눈으로 보면서 해결할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문제니까 꼭 기억해 두세요. 좀 빨리 끝날 줄 알았는데 너무 자세하게 하고 있나? 그래서 다시 좀 앞으로 넘어가면은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이건 넘어갑니다, 그냥. 이거는 그냥 점 하나 잡아서 거리 재주면 되고요. 꼭지점의 좌표가 주어진 삼각형의 넓이. 필수 이제 16번 보면, 야, 세 점을 줬어. 여기 그림 보면은, 세 점의 좌표를 좀 넓이 구하래. 그럼 뭐 해야 돼? 신발끈. 신발끈 하면 그냥 끝납니다. 신발끈 하면 끝나는데, 지금 그래도 직선을 배운답시고, 새롭게 배운 게 몇 개 안 되고,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교육과정에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얘는 여기 세 점이 있을 때 어쩌라는 거냐면은, 첫 번째, 여기를 밑변으로 보라는 얘기야. 그럼 여기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할 수 있겠죠? 4의 제곱, 6의 제곱이네? 밑변 구했어요? 그 다음에는 여기 높이만 구하면 되겠지, 높이. 그럼 높이라는 건 수직 높이지. 그럼 높이를 어떻게 구하냐면은, 자, 여기 있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해서, 이 직선하고 점 사이의 거리, 요걸 잽니다. 그럼 이 D가 높이가 되고, 다시 요거 곱하기 요거 나누기 2 해주면 넓이가 나오겠지. 겁나 귀찮죠. 맞아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건 무조건 신발끈이 제일 빠릅니다. 신발끈이 제일 빠른데, 여러분들이 근데 이건 알고 있어야 돼. 왜냐면, 종종 얘를 서술형 문제에 냅니다. 세 점을 줘. 그 다음에 넓이를 구하라고 하는데, 단,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넓이를 구하시오. 라고 서술형에 나옵니다.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원에서, 아, 내가 D를 이용해서 삼각형의 넓이, 그러니까 높이를 구해서 넓이를 구한다. 라는 개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 근데 뭐, 이미 그냥 객관식에서 나왔을 때 뭐 넓이 구하라고 하면은, 그냥 신발끈 써버리면 되는 거죠. 알겠어요? 계산은 복잡하니까 그냥 넘어갈 거고, 여러분들 뭐 연습은 한번 해보세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면은 발전 문제 17번 별표 치세요. 별표. 이게 어렵습니다. 얘도 아주 대표적인 유형이고요.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 아까 뭐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 이런 거는 뭐 껌이었어요. 선분의 수직 이등분선은 쉬웠는데, 얘가 나오면은, 아, 큰일 났다. 계산 빡세다. 생각해줘야 돼. 계산 빡센 거라고 생각해줘야 되고, 여기부터 시작인데, 자, 지금 우리가 배우는 큰 단원의 이름이 이렇게 부른다고 했죠. 도형의 방정식. 근데 얘를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이제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아주 자세하게 얘기를 하면 점의 자취의 방정식 이런 식으로도 표현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한번 내 얘기를 들어봐. 어떤 점이 있어요. 점 P가 A, B래. 이렇게 A, B래. 근데 B는 2A 빼기 1 이런 관계를 만족한대. 이때 점 P의 자취를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냥 이게 답입니다. 맞아요? 얘하고 얘가 X좌표하고 Y좌표가 이런 관계를 만족한다는 거는 이 X좌표하고 Y좌표가 X값하고 Y값이 이 직선 위에 있다는 얘기지. 맞아요? 우리가 사실은 그냥 역으로 이 직선을 이제 이렇게 구했어. 여기 위에 있는 어떤 점이라는 거는 이 관계식을 만족하는 거지.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자, 이게 이 단원 전체에 걸쳐서 얘가 숨어 있거든? 얘가 숨어 있거든? 얘의 의미를 잘 알아야 돼. 점의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거는 내가 어떤 점 좌표를 딱 이렇게 설정을 해. 했을 때 여기에 X좌표 있지? 여기에 Y좌표 있지? 얘하고 얘가 어떤 관계식을 갖는지를 찾아내면 되는 거야. 그럼 얘가 어떤 함수 위에 있는지를 내가 볼 수 있는 거야. B가 어쩌고저쩌고 A다. 이런 식으로.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자취의 방정식을 뭐 앞에서도 비슷한 거 했었지만은 맨 처음 대표적인 유형이 이제 얘입니다.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 자, 직선 한번 그려볼 건데 여긴 지금 미지수가 없죠. 얘는 대충 넘겨보면 기울기 2짜리고요. 얘는 넘겨보면 기울기 마이너스 2분의 1짜리야. 그럼 직각이네.
하나는 기울기 2분의 1짜리, y는 2x 빼기 y 빼기 1. 그 다음에 하나는 x 플러스 2y 마이너스 1은 0. 첫 번째로 얘는 특수하게 지금 기울기 좀 수직이거든. 수직이니까 뭐 직각이니까 뭐 이렇게 지나가는 거 이렇게 지나가는 거 뭐 이렇게 있거든. 근데 항상 직선이 어떻게 만나든 얘들이 만났을 때 여기를 중1 때 보면 교각 이렇게 부르거든. 교각이 두 쌍이 나와요. 작은 거 큰 거 이렇게. 그러니까 이 각을 직선이 이루는 요 각을 2등분하는 직선은 요런 거를 말하는 거겠지. 이렇게. 근데 당연히 반대쪽도 있어요. 요렇게. 이렇게. 그래서 두 직선이 이루는 요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은 직선이 항상 두 개가 나옵니다. 이쪽과 하나, 이쪽과 하나 이렇게. 오케이? 근데 지금 이제 요 문제에서 직선이 두 개가 있는데 얘네는 내가 눈으로 보고도 이미 수직인 건 알고 있어요. 얘네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어쨌든 간에 수직이어도 여기 90도를 이렇게 이등분하는 45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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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도 이런 직선이 하나 있을 거고요. 요렇게 지나가는 요런 직선이 하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됐어요? 얘하고 얘를 구할 건데, 자, 얘를 구할 때 요 성질을 이용할 거예요.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요 파란색 선 얘로 할게요. 여기 위에 어떤 점 P를 잡겠어요, 선생님. P. 오케이? 얘의 좌표를 A, B라고 할게요. A, B. 책이랑 좀 다르게 할게요. 선생님 편의상 A, B라고 할게요. 그러면은 자, 얘는 각의 이등분선 위에 있는 거지. 각의 이등분선 위에. 그럼 이때 요 두 직선에다가 수선의 발을 내리면은 요 두 직각삼각형 합동입니다. R, H, A 합동이에요. 합동이라서 요거랑 거리가 같습니다. 맞아? 그러면은 사실은 요 점 P라는 건 뭐냐면은 두 직선으로부터 거리가 같은 거야. 그래서 요 거리를 선생님이 D1이라고 할게요. 요 거리를 D2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D1을 한번 써보면 루트 자 2의 제곱 1의 제곱 뭐라고 한 번에 쓰겠습니다. 여기 A 넣고 B 넣고 2A 빼기 B 빼기 1 요거야. 요게 D1이야. D2를 써볼게요. D2는 1의 제곱 2의 제곱 여기도 루트 5예요. 여기다가 A 넣고 B 넣고 A 플러스 2B 빼기 1 요거야. 근데 얘랑 지금 같은 걸 유지하는 거지. 이 문제를 만든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서 여기 없어지라고 이렇게 준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는 얘랑 같다니까 절대값 2A 빼기 B 빼기 1 요거 하고 A 플러스 2B 마이너스 이거야. 자,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이제 A, B를 잡았어. 이렇게. 얘랑 연결된 등식이 나오면은 이게 자취의 방정식인 거거든? 등식이 나왔어요. 나오긴 나왔는데 절대값이지? 뭔가 좀 보기 싫죠? 절대값 아까도 했지만은 둘 중 하나야. 얘랑 크기가 같다는 거잖아. 그럼 완전히 똑같을 수도 있고 아니면 부호가 반대일 수도 있는 거야. 따라서 첫 번째, 완전히 똑같다. 이렇게. 두 번째는 둘의 부호가 반대다. 이렇게. 그러면은 자 여기서 이 양을 통해서 여기는 뭐 다 전부 넣으니까 A 마이너스 3B는 0 이건가? 맞아? 여기 다 이항 해보면은 3A 그 다음에 B 마이너스 2는 0이다. 나왔죠? 요 두 개의 관계식, 요 A하고 B가 뭐였냐면은 이게 지금 X좌표, 요게 Y좌표, 요게 X좌표, 요게 Y좌표였죠? 따라서 요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이 두 개가 나온 겁니다. 두 개가 나온 거예요. 하나는 X 빼기 3Y는 0이고요. 하나는 3X 플러스 Y 빼기 2는 0. 요게 지금 자취의 방정식. 각의 이등분선의 방정식이 두 개가 나온 거예요. 뭐 한 건지 알겠어요? 괜찮아? 좀 어려워, 근데. 선생님이 이제 이거를 굉장히 여러 해 설명해봤지만, 처음에 끄덕끄덕 하다가도 나중에 다시 물어보면 또 이제 이해를 잘 못해. 근데 얘를 이제 이해를 하는 건 바로 이제 요 말이야. 어떤 점의 자취의 방정식. 내가 어떤 점의 좌표를 요렇게 잡았으면 얘랑 연결된 등식을 찾기만 하면 되는 거야. 얘네가 어떤 함수 관계에 있는지. 이해됐어요?
자취의 방정식. 그래서 지금 대표적으로 가계이득분선이 나왔을 때 내가 가계이득분선 위에 있는 어떤 점의 좌표를 내 맘대로 잡았어요. 그때 성질은 요거리랑 요거리가 같다야. 그래서 D를 썼어요, 두 개를. 그럼 같다야. 그럼 나온 등식이 두 개가 있으니까 요렇게 하나, 둘 나온 겁니다. 됐어요? 자, 책이나 문제에 따라서는 얘를 A, B로 잡는 사람도 있고 얘를 뭐 X 프라임, Y 프라임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요. 원래 내 취향은 라지 X, 라지 Y로 막 이렇게 잡아. 뭘로 잡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얘랑 관계만 이끌어내면 되는 거야, 이렇게. 알겠어요? 근데 책에서는 덜 헷갈리려고 애초에 처음부터 그냥 X, Y로 잡은 거야. 책에서 풀 때는. 여기 보면 얘는 아이들 이걸 잡아버려서 얘랑 관계식을 본 거지. 근데 이렇게 하면 여기 대입할 때 좀 느낌이 좀, 여기도 X, Y인데 좀 느낌이 이상하잖아. 그래서 일부러 선생님이 다른 문자로 잡은 거예요. 다른 문자로. 다음에 풀 때는 선생님은 나는 보통 이렇게 잡거든. 그냥 라지 X, 라지 Y로. 이렇게. 그래서 저 자취의 방정식이라는 게 내가 어떤 점의 좌표를 저렇게 잡았으면은 저때 X좌표와 Y좌표의 관계식을 이끌어내는 게 자취의 방정식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되고요. 얘가 이제, 이 도형의 방정식 전반에 걸쳐서 이제 문제가 깔려 있어. 깔려 있어서 나올 때마다 어려운데 좀 아이러니한 건 학교 시험에는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많이 나오진 않아. 근데 한번 나왔을 때 알아들으려면은 요 내용을 기억을 해야 되고요. 한 문제만 풀고 마칩시다. 133번 한번 해보세요. 얘가 말을 다르게 한 거지. 얘도 방금 한 거랑 똑같은 가계 이등분선의 방정식을 찾는 문제예요.